2022 강의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문학의 고전 산문 6강입니다. 강도 목유록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이제 국치로 끝나게 한 위정자의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은 여인들의 이제 입을 통하여 위정자들의 이제 죄상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후세의 훈계를 주기 위해 어느 우국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당시 조정 대신들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이 중심 내용이다. 병자호란에 대한 독창적인 고발 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주제 병자호란의 국치를 가져온 집권층에 대한 비판. 정멸사의 청호선사가 강화도를 말하는 거군요. 강화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연미정 남쪽 기슭에 운막을 짓고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청허선사는 꿈에서 병자호란 당시 강도에서 죽은 여인들의 홀령이 한 곳에 모여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엿보게 된다. 근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이거 뭐 초초 작품 아닌가? 근데 이거 뭐 임진왜란 때 그 막 죽은 군사들이 누구냐? 그죠? 거기서 패배한 장수들에게 막 화내는 원망하는 뭐 그런 소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고전 소설. 그래서 뭐 이건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군요, 그죠? 여자들이.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의 홀령이 한 곳에 모여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녀들은 돌아가면서 위정자들의 실정,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 배설라치나 일부 아녀자들의 변절 등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기생이 일어나 전쟁 중에 절이 있는 충신은 하나도 없었고 부녀자들만 이 정절을 지켰다고 말하자 여인들은 일제히 통곡한다. 여인들의 통곡 소리에 놀란 청어선사는 숲속에 숨어 몸둘 바를 모르다가 이제 꿈에서 깬다. 봅시다. 옛날에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설명한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언론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봅시다. 청어선사. 이게 제목이 뭐였죠, 이게? 강도 목유록. 강화도 목유록. 그죠? 청어선사는 이 사람 이제 시신 치우는 사람이지. 청어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운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했다. 어느 날 밤 청허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를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를 하며 밤 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선사는 석장을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다. 한밤중이 됐는데 이런 소리가 났다고? 울고 웃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여자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모두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여 있거나 머리가 묶여 있다고? 한자쯤 되는 칼에 붙어 있는 이도 있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겠지, 그죠? 으스러진 뼈에 피가 흐르는 이도 있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이루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나란히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에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다. 뜻입니까? 귀신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왜?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채찰사가 뭐 높은 사람이겠죠, 그죠? 채찰사는 게 국정 전반을 정관하는 최고 관청인 비변사에서 군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도채찰사. 야, 이거 굉장히 높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강화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다고? 사랑하는 아들, 김류의 아들, 김경징을 말한다. 사형됐다고. 수비 실패했다고. 채찰사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화도에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 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네, 그죠? 자기 아들이네.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형당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운명이 기막힌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자결했군요.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천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방님이라니까 일단 그 아들, 그죠? 사형당한 아들.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어머니고, 그죠? 지금 이거 말하는 사람이 시어머니고, 이게 며느리쯤 되겠지, 그죠?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일을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강화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하는 것이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민구 병자호란 때 강화도 방어의 임무를 맡았는데 난이 끝난 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로 유배가 되었다고? 사형까지는 아니고 이제 유배가 됐다.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전하여 선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도원수 김자점 병자호란 때 도원수 직위에 있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에 모든 권세를 지니고서 나라 안에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전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위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이제 꾀하여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다고? 달무리는 바람이 일어날 징조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전란이나 피란 중에 있음을 가리키는 달무리. 그런 게 피란 가는 임금을 가는 길 가는 사람으로 보듯 했는데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딱 죄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죄를 안 물었군요. 가소로운 심기원은 병자론 때 유도 대장으로서 서울을 방위하는 책임을 맡았다.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군신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 스스로 지략이 있다고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다고.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은총과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잘못한 사람들한테 벌을 안 주고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많았는데 왜 우리 서방님만 내 한 목숨 이런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 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준약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 빙글에 웃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기녀입니다. 기녀.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 이름이 퍼져 청조 신선세계에서 이제 어떤 새군요. 새가 이제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양대산을 말한다. 남녀가 정을 나누는 공간이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에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하겠습니다. 즐거웠다는 얘기지.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이었으므로 절이가 귀하다.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늘. 뜻밖의 풍파가 그 낭군을 하나 모시고 살았다.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뜻밖의 풍파, 결혼까지는 안 했나? 낭군을 모셨다. 기녀다. 그죠? 뜻밖의 풍파가 일어나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지. 오늘 밤에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기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은 일시 통곡하였다. 그 통곡 소리가 너무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 나왔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렇군요. 이거 뭐 호란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도 많이 보고 죄 없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쟁이 났는데 민간인이 다쳤다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 나고 어떤 싸움이 나고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은 반드시 다치게 돼 있어요. 연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괜히 옆에 있다가 피해를 봅니다. 그 혁명이나 어떤 반란 같은 게 일어나도 그냥 괜히 옆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피해야지. 봅시다. 요게 이제 그 강화도 목유록이었고 7강 고전산문 옥서전 봅시다. 옥서전 이거 본 것 같은데. 봅시다. 해제.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고전 소설이다. 창작 연대도 안 알려졌다. 이건 작자 미상이네요. 옥서전.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영웅 군담 소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며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인 옥퉁소 이름인 강릉추월을 따라 강릉추월 전
강릉추월 옥서전이라는 명칭으로도 전해진다. 천생연분의 남녀가 혼인으로 이룬 가족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이별하게 되고 극적으로 상봉하는 서사구조 안에 부자 관계인 두 주인공이 중국까지 진출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부자 관계인 두 주인공, 그러니까 아들과 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중국까지 진출해가지고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장쾌하게 그려진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체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의한 사대주의, 그 평생 우리는 2000년 동안 거의 뭐 중국에다 계속 조공을 바쳐왔죠, 그죠? 중국 식민지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이제 겨우 벗어난 게 최근이죠, 최근입니다, 그죠? 그런 거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일본 놈들만 나쁜 놈들이 아니다. 중국 놈들은 2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민족입니다. 봅시다. 주제: 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 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 봅시다. 전체줄거리: 신라시대 강릉의 사봉곡 아래 살던 이춘백이 신라시대 사람이다. 그죠? 선관을 만나 자신의 전생에 대해 듣게 되고, 신라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네. 강릉추월이라는 옥퉁소를 얻는다. 옥퉁소? 옥퉁소가 뭐야? 그걸 얻는다. 어느 날 춘백이 이 뱃놀이를 하다가 중국 옥문동에 이르러 조상서의 딸 조소저를 만나 혼례를 올리고 강릉으로 돌아온다. 강릉이 지금 뭐 조선의 강릉, 그죠? 신라시대 강릉에 돌아온다. 그 후 춘백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황해에 감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고 부인과 함께 돌아오던 중에 수적을 만나게 되는데, 조부인은 수적에게 납치되고 춘백은 표류를 하다가 중국에 이른다. 임신 중이었던 조부인은 수적의 소굴에서 탈출하여 중이 되고 아들 운학을 낳아 설령국에게 양자를 주어 키우게 한다. 수적이라는 놈이 나쁜 놈들이죠. 도둑놈들이네. 이거 우두머리 장수백은 어린 운학을 납치를 했다고 해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아들로 속이고 기른다. 해룡, 그죠? 운학은 원래는 운학인데, 그죠? 해룡이라고 이름 지었네. 과거에 급제했다고? 황해도 어사가 된 후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안 뒤에 수적을 소탕하고 어머니를 만난다. 한편 춘백은 중국에서 도사를 만나 병법을 배우고 촉에 승상이 된다고? 촉나라에 승상이 된다고? 촉이 전쟁을 일으켜 송을 공격하자. 이때 운학은 송황제의 요청에 의해 지원군의 대장으로 참여하던 차에 옥퉁소를 매개로 부자상봉을 하게 된다. 옥퉁소가 뭐 악기 같은 거 아닌가, 그죠? 춘백과 운학 부자는 난리를 해결한 후에 신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온갖 복록을 누리다가 승천한다. 일단 신라시대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게 뭐 맹활약을 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네요. 계속 이제 그 지배받고 이제 그 중국 놈들한테 계속 이제 그런 거 시달리니까 이런 어떤 문학을 쓴 겁니다, 그죠? 뭐 우리도 있죠, 그죠? 뭐 각시탈 이런 거, 그죠? 써가지고 일본 놈들이 막 괴롭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학을 쓴 거죠. 그래도 뭡니까 이게 지금 옥소전 봅시다. 이 밤에 대사마가 일개를 생각하고 검수를 행하여 촉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촉나라의 어떤 승상이 됐다 그랬죠, 그죠?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이요. 한 곳도 호술치 아니하매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치는 말이 이거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와. 이게 뭔 말이야? 다시 봅시다. 검수를 다하여 뭐 이게 지금 대사마가 어디 막 검수를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검수를 하고 촉군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피니까 잠입을 했네요, 그죠?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의 어떤 장군 뭐 차는 장군의 위치 거처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노리판이 사방에 철방이요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한데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하는 외는 말이 대사말을 못 본 듯 꾸짖거늘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왈. 내 기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도리어 낭패하도다 하고 도로 이제 본진에와 울울하여 본진에 돌아왔네. 그죠? 울울하여 옥소를 내어 일곡을 분이 요요한 소리 옥을 깨치듯 촉진 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 승상이 대경왈. 이는 장자방 후 1인이라. 장자방 장량을 말한다. 그죠? 옥퉁소를 불어가지고 초나라 병사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 옥퉁소로 불어가지고 흩어진 거 그런 거와 똑같네. 그죠? 장자방과 똑같네. 그죠? 하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진정코자 하나 분분히 달아나니 도망갔네 군사들이. 그죠? 대사마가 촉진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우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하여 유인하여 일합씩 싸워 물러가니 대사마가 분노하여 정신을 모아 한 칼 잡고자 하나 호련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저 진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이거 뭔가 이상한 철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천신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후퇴 하니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수를 일러라. 그런 것 같다.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 고왈. 송진 대사마는 다른 이 아니라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오니 소장의 수양아들이요.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제 근본을 자세히 아뢰리라 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 그 소장의 이제 수양 아들일 것 같다.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 분명 자기 아들이라고. 옥소 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 추월이라. 일일비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이 앉아 다시 말을 못하다가 촉왕에게 이 사연을 고하니 왕이 또 놀라왈.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천하 도모하기에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쉬울 것 같다. 승상왈. 비록 부자 지정이 중한데 군신질의 갱가 일충. 한 단계를 더 한다고? 뭔 말이야? 군신질의 갱가 일충 한 단계를 더 한다고?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들어서서 신이 지난 밤에 천문을 보니 송천자의 자미환이 다시 맑은 중 상서 기운이 이걸 띄어싸우니 이는 평정할 징조 분명하고 대왕의 주성을 보오니 10분 희미하오나 또 좋은 기운이 있사오니 천명을 순하여 귀순하라고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라.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요 역하시면 화에 쓰리리. 순 따른다는 얘기죠, 그죠? 따르면 복이 올 거고 거스르면 이제 화가 있다.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이까? 초광이 깊이 생각한 후 얼마 있다가 왈. 당초부터 승상의 지위라. 지금 어찌 쫓지 않으리요. 당초부터 승상의 지위라. 지금 어찌 쫓지 않으리요. 승상이 못내 하려하고 원문에 나와 바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전진에 나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이때 대사마가 울울하던 차 적장이 그를 월을 가져왔건을 떼어보니 총나라 승상 이춘백은 그를 월을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붙이나니 이운학이 아들이죠. 그죠? 이춘백이 아빠고 그걸 붙이나니 그러니까 아빠가 송나라 대사마에게 보낸다. 붙이니 슬프다. 복중 유아를 만리 전장의 원수로 만나다니. 예. 적군으로 만났죠.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내 황해 감사로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 여생이 만사 여생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서 살게 된 목숨이다. 그런 어떤 목숨, 그죠? 이 이제 자계산 배경도사의 제자 되었다가 초광의 지우지은으로 장안을 얻었더니 지우지은 자기 인격이나 학식이 잘 대우해주는 은혜 잘해줬다는 얘기죠.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장안을 얻었다. 이제 부자 상전은 천리의 죄의 역이라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 이 장수는 어천수라 너의 장인이니 의심이 없을지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에게 듣고 옥소 또한 강릉 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하였거늘 대사마가 보기를 다해 대사마 아들이죠. 보기를 다함에 일심이 떨리고 손발이 황난하여 원문에 나와 어장군을 보니 의심 없는 어천수라. 대사마가 up하여 왈 진을 임하여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어장군이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어 왈 이 옥소는 천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아니나니 빨리 가져다 드리라. 이 어천수 연망이 받아 가지고 본진에 돌아와 승상께 드리니 이제 그런 거 그 옥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승상이 보니 분명한 강릉 추월이라. 일곡의 분이 대사마가 대사마가 아들이죠, 그죠?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촉진 중에 뛰어들어 통곡 재배하니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정신을 잃거늘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고하여 왈 불초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도소이다. 올 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모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을 낱낱이 고하니 승상이 설월루 같은 말씀을 또한 이르시고 부자가 즉시 초광께 배우니 대사마 초광을 보고 up하여 왈 지금 대사마는 송나라 지금 그 최고 사령관이고 그죠? 근데 지금 총광 총나라의 그 승상이 아빠니까 항복해서 왕권해요, 그죠? 왕권해요. 왕이 어찌 처하라 하시나이까.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여 왈 맏아들을 전장에 찾았으니 천고의 희한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아니리요. 과인이 외람히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금일 이러한 경사를 당하매 내 홀로 귀순치 아니하리요. 과인도 함께 천자께 가 배웠고 죄를 청코자 하노라. 대사마가 대의하여 표를 천자께 올리고 마음속의 생각을 임금에 올리니까 표를 천자께 올리고 전후 사연을 갖추어 아뢰더라. 천자가 첩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 첩서 보기 전에 대사마의 승자한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대사마가 아들인데 아들이 이 총나라의 왕의 이제 천자한테 항복하도록 했다 그 얘기인가? 대사마의 승전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로 나를 기다리시던 차 표를 보시고 대희하사
사관을 보내사 초관과 승상은 좌우승상으로 삼고 예관을 또 보내시니 대사마 천은을 못내 살해하고 환군하여 여러 날 만에 연암을 지날새 승상 부자 다시 조상서 댁을 찾아 들어가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이며 또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고 운학이 이제 아들이죠.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 급히 맞으며 왈 꿈이냐 생시냐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되니 고금 왕래에 이러한 경사 또한 어디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천수가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승상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를 감히 소홀을 하지 못하리라. 뭐 좀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약간 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계속 연구를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거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